부서지는 아이들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가? 내 아이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다 치워주려고 하는가? 왜 아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정신과가 계속 생겨나고 상담센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울증은 줄어들지 않는가? 아이에게 기분이 어떠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적당한 불안 그리고 적당한 결핍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본 경험도 있고, 아이들은 항상 관찰자가 있는 상황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아이가 관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살아갈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설탕 속에서는 꽃이 자라지 않는다. 꽃은 흙에서 가장 잘 자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설탕 범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회복력입니다.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마주할 때, 안녕하세요. 사회 좋은 엄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서지는 아이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 시대에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누가 가장 잘 살아남았을까? 빈곤층, 그리고 부유층, 그리고 중산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살아남았을까요? 의외로 결과적으로 중산층 아이들이 가장 적응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스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경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내가 내 삶을 바꿔보리라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서 스타 강사가 되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측을 했을 때는 빈곤층이나 부유층의 아이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대공황에서 살아남았을 것 같았지만, 연구 결과는 의외로 중산층 아이들이 가장 생존력이 좋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시기를 잘 이겨낸 아이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렇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적당한 불안 그리고 적당한 결핍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본 경험도 있고, 또 그 따뜻한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불안을 견뎌낼 힘을 경험했던 친구들인 거죠. 이들은 지나치게 보호되지도 또 지나치게 방치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 왜 이렇게 현대 부모들은 아이들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가, 또는 왜 아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굉장한 공감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현대는 정신건강산업이 블루오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과가 계속 생겨나고 상담센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울증은 줄어들지 않는가 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세상이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병원과 센터가 많아진 것이지 왜 이렇게 정신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우울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떤 게 먼저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진 것이고, 결국 우울과 불안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아서 나의 우울과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그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진단이 줄지 않냐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책의 주장대로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상담, 치료 이런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놀이치료의 어려움이기도 하거든요. 놀이치료라는 것은 아이에게 견딜 힘을 길러주는 시간인데, 주변 상황이라든지 부모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아이에게 기분이 어떠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서 상기시켜주는 느낌은 있지만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애가 우울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자꾸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이거든요. 그들이 불안과 우울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 불안과 우울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치료실에 오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은 상담과 치료만으로 모두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거는 사실 어떤 거리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관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살아갈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 떨어져 보는 용기, 그것이 진짜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아이들을 덜 도와주고 덜 개입하고 더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책임과 자율성, 실수할 기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어른이 옆에 있었죠. 바로 회복력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마주할 때 스스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인 것 같아요. 해빙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부와 행운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를 믿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만큼 훌륭한 자녀 교육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서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 책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설탕 속에서는 꽃이 자라지 않는다. 꽃은 흙에서 가장 잘 자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설탕 범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엄마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감정을 건강하게 대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이고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아이를 믿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존재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